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된대. 딸을 갖다가 명상으로 봤더니 너무 고달파요. 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자기는 근무를 하다가 끌려가는 것이 보여.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많이 아파야 돼. 아프면 공부 속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의 고단한 삶이 참 슬펐었거든. 그런데 그 아가씨가 회계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숫자하고 굉장히 친해야 되는데, 그 아가씨를 봤더니 숫자하고 전혀 친하지가 않아. 마음이 너무 여리고 해서 숫자하고는 친하지 않아서 이 아가씨한테 일단은 숫자하고 친할 수 있게 세포에다가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숫자하고 친해져요. 그러고 공부하는데 머리가 너무 안개 속이야. 그래서 머릿속을 갖다가 깔끔하게 세팅을 했는데, 머릿속이 이렇게 안개가 있는 거는 틀림없이 위장에 가래가 꽉 차서, 위장에 가래가 꽉 차면 머릿속이 연기가 꽉 찬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위장의 가래를 먼저 정리를 하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예전부터 눌러붙어 있던 똥을 갖다가 꺼내는 게 아니게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고 머릿속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숫자하고 참 친하게 만들고, 글자가 책에서 또렷하게 보여서 머릿속으로 잘 들어가게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가씨는 이제 공부하는 게 전에보다는 좀 덜 힘들 거야. 아버지가 자기가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딸한테 그 꿈을 이루라고 끊임없이 째려보는 그 눈을 아버지가 딸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갖다 역지사지 해보게 했어요. 그러면 딸이 좀 숨쉬기가 편하겠죠.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가씨가 시험에 잘 붙어가지고 자기 삶을 갖다가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례는 형제들이 많아요. 7이나 돼. 그러고 자기가 막내야. 그러면 위에 7이나 되죠. 그런데 언니들 중에 생일이 한 달 빠른 언니도 있어. 만약에 10살인데 10살인 언니가 8월이 생일인데 9월인 언니도 있어. 바깥에서 아버지가 나가지고 2명이나 데리고 왔대.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잘했대요. 술을 마시면 완전히 포악하고 뭐든 다 집어던지고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왜 선택했지? 예전 전생에 아주 힘이 약한 왕이었었어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었는데, 그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뒤에서 조종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모든 나라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었는데 그 진 사람이 아버지야.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는 모든 여자들이 자기 여자지.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3명이나 있어서 여러 자식들을 한가득 키웠었어요. 이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스러운 게 자기가 왕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했던 거죠. 그 사람의 제일 큰 고민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맨날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제목이었었는데 맨날 쫓기는 게 그 힘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겠죠. 그러고 또 다른 생에서는 왕족의 자식이었었는데 왕족의 씨를 다 말리려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죽였었는데, 그때도 공주였었어요. 공주였었는데 그 공주를 갖다가 등에 업고 항상 도망을 다녔던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우리 엄마로 왔어요.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쫓기는 듯이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거는 혼자 힘으로 잘 안 돼요. 여기에서 뼛속에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공포를 녹이면 반짝반짝한 스텐이 돼요, 뼈가. 그렇게 되면 공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를 놔주고 그 가족들이
자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선한 마음도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면서 평생 그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똑같아. 뭐가 똑같을까? 다 공포를 잡고 있어요. 가난을 잡고 있어요. 질병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네, 이런 사람 봤죠? 그런 사람들은 잡고 있지 않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안 잡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잡으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잡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전생에도 자살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자살을 했는데 이 생에서는 그 감정을 정리하고 자살을 하지 말고 그냥 살면 안 돼? 그런데 또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지? 살자. 다음 생에 새 옷 갈아입고 오는 것보다 지금 이 생에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전생의 업을 갚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살면 안 될까요? 부모 자식 간은 굉장히 좀 끈끈한 관계로 하늘이 엮어줬어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 중에 암이신 분들은 자식이 참 많이 마음으로 애달고 아깝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살아나요.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식이 그렇게 애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부모 자식 간에 암이 있다, 암으로 참 많이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계신다, 그럼 자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말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정쩡하잖아요. 그 자기 갈 길 가요. 자기 갈 길 가는 게 실패나? 아니에요. 그것도 실패는 아니에요. 새 옷 갈아입고 오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또 살고 또 새 옷 갈아입고 또 살고 하면 돼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생을 살면서 전생의 업을 최대한 갚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옷 좀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지죠? 한 달 전에 입은 옷 만져보자. 한 달 후에 입을 옷 만져보자. 지금 감당하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을 살면 돼요. 지금을 산다는 게 이 옷을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지나간 과거, 앞으로 올 미래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안 만져져요. 지금을 갖다가 지극하게 살잖아요. 강력하게 힘이 생겨져요. 지금을 어떻게 사나? 걸어 다니는 거, 숨 쉬는 거 자꾸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에 황금이 반드시 있어요. 내 안에 하늘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몰아가실 거거든요.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자는 그냥 이렇게 심장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 안쪽에 보면 마음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에 악한 마음도 있죠. 선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다.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 말고 마음 더 안에 하늘이 있어요. 하늘. 나는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하늘하고 가까이 가는 게 명상이에요. 껍데기 나하고 마음 속 안에 있는 그 하늘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의 뜻이 그래요. 껍데기 나하고 속 안에 있는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거. 그럼 명상을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5분 이상도 지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감정들을 갖다가 올라오는 걸 갖다 올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가?
그냥 올라오는 대로 너도 올라오고 너도 올라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내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다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지가 지풀에 꺾여가지고 정리가 돼요. 너는 아니야, 너는 내려와,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럼 다음에 또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거 모두 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그러다 보면 명상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럼 이제 나중에 내가 나오고 노는 게 재미있어져요. 혹시 자다가 밤에 깬다, 그거는 하늘이 나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 깨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앉아가지고 명상하시면 돼요. 명상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돈에 대해서 좀 풍요롭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돈끄르기 얼만큼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돈끄르기 만약에 이제 5억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00억으로 세팅을 하고 더 이상으로도 세팅을 해서 돈끄르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담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이 돈을 담기 전에 어렸을 적으로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 정리를 하는 게 먼저. 아주 작은 것도 찾아야 돼요. 아주 작은 것도 찾잖아요. 그러면 엄청 풍요로워져요. 가벼워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이유가 꽉 찼던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돼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이 기통잔치. 기통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기통을 한다는 거는 일단 단전에 핵이 생겨요. 단전에 핵이 생기고 그게 이제 회음에서부터 여기 백회까지 요만한 굵기의 선이 생겨요. 그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요만한 굵기가 작년에 큰 선생님이 기통잔치에서 이 굵기가 이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요번에는 대맥이 여기 있는데 대맥을 갖다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넓혀 놓은대. 그게 요번 기통잔치 때 한대요. 그러면 작년에 안 온 사람은 축맥을 갖다 넓혀 놓겠지. 참가를 할 때마다 한 개씩 넓혀 놓으면, 그렇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한꺼번에 또 해줄 수도 있는. 완전히 축제예요. 작년에는 500명이 오셨었는데 500명이 정말 한 명처럼 움직였어요. 너무 가지런하고 정돈되게 그렇게 잔치를 치렀는데요. 올해도 참 많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체계도 잡힐 거고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손잡고 가야 돼요. 혼자는 잘 안 돼요. 여기를 떠나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가면 돼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얼마 안 됐지만,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계속 따라가면서 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중에 몇째예요? 8남매 중에 5째일 수도 있고, 5남매 중에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자 하면 참 많이 길죠. 제가 정말 큰 걸 갖고 있다 하는 게 뭐가 하면은, 저보다 한 5, 6개월 먼저 낳은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바로 옆 동네 살았어요. 옆 동네에서 다른 살림을 살고 있었는데, 누나 3명 있지만 뭐 이야기해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있었는데, 제일 피해의식이 제일 많죠. 저한테는 사실 제가. 왜냐하면은 그 형이 그 집에 났을 때 벌써 옛날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있었는데 아들 놓고 딸 3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또 아들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아버지는 다른 집에 가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엄마는 저를 배가 있었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고, 현대 그거로 봐서는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되는 거라요. 유치원생 게임은 싫다. 사건, 사고가 없는 게임은 싫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을 선택을 하고 왔다. 그 어려운 게임을 선택을 하고 온 자신을 갖다가 칭찬하셔야 돼요. 이 생에 오는 이유가 전생에 풀지 못한 감정을 이 생에 풀려고 오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생에서 전생에 가져온 거하고 이 생에 거하고 같이 이월이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 안 됐지만은 조금씩 뭐 이해 가는 점도 있고, 네네. 안 가는 점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때 상태는 그렇더라. 뭐 우리 그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극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항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제가 하늘 동그라미에 빙그레 선생님이나 큰 선생님을 저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우리 원래 올 때 다 저항했거든요. 음. 다 저항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게임을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그림을 내가 그려왔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저항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겹겹이 쌓여있는 때를 갖다가 자꾸자꾸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여기 요 아래쪽에 그냥 가래가 붙어 있는 느낌, 늘 답답한 느낌이 아래쪽에요? 있어요. 네, 여기. 목에 가래가 붙어있는 느낌, 이것이 조금 더 가래가 조금씩 이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살구씨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뭘까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요. 이전에는 억울한 것들이 엄청 많았고 이해되는 것들도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 공부에 대한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몸이 그 에너지 파동이 그냥 있나 봐요. 분노가 뭔지는 잘 딱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힘들었던 기억은 없고요.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제일 남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남편 미워요? 지금은 미운 것도 모르고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안 나요. 잘. 감춰놓은 거라서 안 나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내 자녀가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날아갈 수 있으려면 뿌리가 싱싱해야 되는데요.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한 그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날개 하나가 꺾여요. 그럼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잖아. 그래서 엄마가 적극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남아있는 감정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예, 늘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답했던 느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단어가 답답이 나왔어요. 예. 답답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남편한테 보여준 거예요. 답답이. 내가 남편을 보면서 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편도 나를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하다, 소통이 안 된다. 서로의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 싫어, 이 거울 싫어 이러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남편도 소통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남편의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스며들어야지만 우리 애들의 뿌리가 살아난대요. 이 아들이 가슴 활짝 열고 훨훨 날라서 정말로 아름답게 꽃이 피면 좋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숨겨놓은 거예요. 못다 이룬 사랑을 다음 생에 가져가겠다는 뜻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는 그냥 눈빛이 무서웠어요.
눈빛이 무서웠고. 그 눈빛이 무서운 아버지를 왜 선택을 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꼭 만나야지 내가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남편, 자식 이렇게 대물림이 가요. 아버지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365일 중에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거는 한 30일 되나? 60일 되나? 그 외에는 나를 키워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네. 그리고 남편은 우리 자식들을 낳게 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나를 위로를 안 해서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남편한테 잘 살아냈다, 고맙다 이런 얘기 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아, 네. 신혼 때 어렵고 힘들었을 그 세대한테 가야 돼요. 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아 그때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내가 그 감정을 몰라줬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입꼬리를 올려주고 꼭 안아주잖아요. 목에 있는 가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저는 일상생활에 그 많은 지장을 줄 정도로 불면증으로 한 지금 5년 동안 5년? 시달리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잠을 얼만큼 자요? 못 잘 때는 한 2-3시간, 특히 새벽 2시, 새벽 4시 그쯤에 많이 깨고요. 어쩔 때는 한 6시 정도 돼서 늦게나 잠이 들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제 그쯤 4시 정도 잠이 깨서 아침까지 거의 뭐 잠을 못 잘 경우도 있고요. 그럼 낮에는 잠 안 자요? 낮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자려고 합니다. 밤에 또 잠을 못 잘 수 있기 때문에 10분도 안 졸아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졸리긴 한데 그런다고 이렇게 잠을 자지. 졸리긴 하는데 네. 이건 절대로 잠이라고 할 수가 없어.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요. 이거 잠이에요. 네. 점심을 먹었는데 막 어저께 잠을 안 자서 잠이 쏟아지는데 살짝 이렇게 했다. 이거 잠이에요. 이렇게 한 게 네. 밤에 2시간, 3시간 하고 맞바꾼데 네? 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랬으면 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네. 네. 어떡하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간이 성질이 나 있대. 간이 막 부글부글하대.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욕심이 간으로 가서 간을 갖다가 계속 불을 뗀대. 그래서 잠이 안 온대. 그 간담 시간이 11시 반에서 3시 반까지인데 그 시간을 갖다가 홀랑 불태워가지고 눈을 감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보라고 한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것도 욕심이에요. 감정 때문에 힘이 들면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면 간이 불을 뗀다. 불을 떼면 간 시간에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잠을 잔단 말이야. 그러면서 11시 반에서부터 3시 반까지 홀랑 깨우게 해요. 그런데 이제 3시 반이 지나잖아요. 그럼 폐시간이에요. 폐시간에는 간담 시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폐시간은 좀 노골노골해져. 그래서 눈을 붙이게 만들어요. 그러고 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낮에 햇님을 보는 거. 햇님을 봐야 돼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네? 이렇게 돼요. 그러고 불면증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입으로 뱉는 순간 불면증이 세포에 저장이 돼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아, 오늘도 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무의식이 꼭 힘들게 만들어요. 바나나를 먹었는데 내가 바나나가 아니지.
내 자체가 불면증이 아니죠. 근데 불면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불면증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게 내 내면에 꽉 차 있어서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